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자, 우리 교재 이제 20페이지를 가세요.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초반에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양해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 순서하고도 비슷하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이 되게 훌륭한데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 순서를 조금 뒤집어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한 거니까 그것만 좀 양해해 주세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계속 이제 목차대로 갈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자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 가지가 필요했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로 그 구성요건을 이제 한번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구성요건은 어떤 거다? 뭐 거기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미 앞에서 배웠지만 어떤 거예요? 자, 형벌을 구하는 근거가 되는 형법상 금지 또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으로 자, 뭐다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다? 어떤 금지 유형을 금지 유형,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구성 요건을 제가 100% 같은 말은 아니지만 범죄하고 똑같이 보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금지 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해 놨다. 금지 유형을. 그러니까 금지라는 건 이제 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규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말로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고 밀어서 죽일 수도 있고 총을 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사람을 살해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걸 규정해 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구성요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구성요건인데 거기에 불법 구성요건, 그 다음 뭐다?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범죄 체계는 몇 단계로 본다? 3단계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그 중에 구성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3단계 중에 구성요건, 3단계 체계론 중 구성요건을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불법 구성요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범죄를 몇 단계로 본다?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보는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3단계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단계에서 여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근데 또 2단계 범죄 체계론도 있어요. 2단계 범죄 체계론은 이제 구성요건과 책임으로 보자. 자, 그리고 이쪽은 뭐다? 이제 뭡니까? 구성요건 해가지고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여기에 구성요건 해당성 이것을 적극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보자. 이게 이제 2단계 범죄 체계론인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여기에 이제 이 구성요건을 뭐라고 한다?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해가지고 2단계 범죄 체계를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실에선 쓰이지 않고 나중에 딱 한 번 쓰여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의미가 있고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법을 근거 지우는 표지와 소극적으로 불법을 배제하는 표지를 총괄하여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라고 하는데 바로 요게 들어가니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그래서 몇 단계? 2단계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설이에요.
동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이 부분을 보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구성 요건, 그러니까 구성 요건과 구성 요건 해당성은 다른 말입니다. 구성 요건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구성 요건 해당성은 특정한 사람의 행위가 그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그러면 이제 이 구성 요건 해당성에서 여기 구성 요건에는 뭐가 있겠느냐? 자, 구성 요건에 요소가 있겠죠.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자, 객관적,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갑니다. 자, 그럼 객관적이라는 말은 이제 학자분들이 쓰는 표현인데 뭐다? 거기에 외계에 나타난다. 그다음에 행위 밖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 밖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기억을 하세요. 뭐가 있다? 주체, 객체, 행위 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살인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객체는 뭐예요? 사람이죠. 행위는 뭐 하는 겁니까? 살해하는 거. 그러니까 조문에 써져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심리 밖에,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들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은 이제 뭐죠?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 따지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인 거니까 뭐가 있겠어요? 고의. 그 다음에 고의의 반대말은 이제 과실. 그 다음에 아까 고의 이외에, 전시간이죠. 전시간에 고의 이외에 또 다른 구성요건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목적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구성요건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알아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의 들어갈 때, 고의라는 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뭘 인식하느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자, 구성요건 말고 뭐 예를 들어 소추조건이나 처벌조건은 구성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런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는 이유는 나중에 고의를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들어가니까 이걸 또 다시 나눠요. 그러니까 참 나누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형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어려운 거 얘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다시 보면은 되게 쉽게 적당히 쉽게 느껴집니다. 너무 쉽지는 않을 거지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것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럼 고득점 많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다시 뭐가 있느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그 다음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요.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뭐가 있다?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죠. 자, 그러면 기술적 구성요건,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서술하다.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자, 기술적 구성요건, 쉽게 생각하세요. 해석이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읽어요. 조문을 읽으면 주체, 객체 있는데 읽자마자 뭔지 아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을 살해했다. 사람. 뭐가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별도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뭐냐면 이제 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니까 어떻게 된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살인죄에서의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은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입니다. 자, 우리가 남의 거를 훔쳐야 절도라고 말하지 자기 거를 훔친다고 해서 절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인지 자기 거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는 자기 거 남의 거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논의가 되냐면, 자, 나중에 가보면 까다로운 건데 공동소유, 공동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뭐다? 내 거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남의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로 취급할 것이냐?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물론 타인성으로 취급을 하는데 지금 해석이 정해져서 그래서 뭐다? 남의 거인지를 따지는 것은 결국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역시 이것도 나중에 고의할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는요, 사실의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있으면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요, 의미의 인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의미를 몰랐다 그럼 고의가 없어지는 겁니다.